민주정신을 바로잡자는 스로강을 들고 지금 마산 선거 학생들이 일대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군주인 지금 시민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일어난 마산 시위. 소규모 지역 라디오 방송이던 부산 MBC는 격렬한 시위 현장을 단독으로 중계 방송했습니다. 부산 MBC 마이크를 부산일보 사장실로 옮겨가지고 김희재 씨 자신이 직접 진두 지휘해가지고 이어 경남 지역에서 전국으로 번져나간 4.19 의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부산 MBC는 청취율 최고의 방송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산 MBC와 함께 김지태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는 60년 3월 15일자에서 울산 지역 부정선거 폭로 기사와 주필 황영주의 신랄한 논평 등을 잇따라 실으며 자유당 말기 야당지로 자리매김합니다. 부산일보 그때는 그 편집이 자유당 때보다는 상당히 말하자면 앞서가는 이런 어떤 경향이 있었거든요. 4월 12일 부산일보는 최루탄 파편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군의 사진을 특종 보도함으로써 4.19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던 두 언론사는 5.16 쿠데타 이듬해에 5.16 장학회로 넘어갑니다. 장학회는 두 언론사의 임원 인사권을 적극 행사했고 이후 장학회 이사들은 부산일보나 MBC 사장을 역임합니다. 주인이 바뀐 언론사의 논조는 무뎌졌고 독자와 시청자는 멀어져 갔습니다. 할 말을 했던 신문들이 소유 구조가 바뀌면서 일반 다른 여타의 지방지나 중앙지랑 별 다를 바 없는 논조,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 시대. 결국 김지태 씨의 양 언론사 헌납으로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로서는 권력의 나팔수를 얻는 동시에 비판 언론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군부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을 그대로 두고는 안정적인 통치를 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영방송을 출범시키면서 동시에 민영방송으로서 자유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던 문화방송을 강제로 헌납을 받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철권 통지 18년 동안 계속된 우리 언론에 암울했던 시절은 이렇게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쿠데타 시 늘 작동하는 공식 아닌 공식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남미 등 외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권력 탈취 시 우선 방송사를 접수하라. 그리고 신문사나 언론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회유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라. 그래서 이제 사회적 불만이나 어떤 비판의 소지를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은 총칼보다 언론 조작,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를 통제함으로써 이렇게 생산되고 또 유지된다라는 것을 불법적인 어떤 쿠데타 세력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언론사들부터 먼저 장악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국정원의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함께 경향신문의 강제 매각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 전만 해도 군사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경향신문은 매각 이후에 친정부 신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향신문의 매각 의혹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98년 첫 사원주주 언론사가 되면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표방하고 나선 경향신문. 창간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었던 일은 바로 1965년의 강제 매각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사가 경매를 통해 넘어간 한국 언론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발행부수 12만 부. 당시 국내 신문사 가운데 최고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경향신문이 경매로 넘어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을 좀 손보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향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재 그 경영진이 손을 떼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의 핵심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발생한 이른바 정보 권력에 의한 언론 압살의 그런 잔혹한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사유당 시절부터 대표적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이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자세를 늦추지 않자 결국 강제 매각이라는 털퇴가 가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964년 연재된 허기진 군상 시리즈는 박 정권의 미움을 산 대표적 보도였습니다.
기아를 해방하겠다던 5.16 공약이 자살 유행을 결거하고 중농정책을 외치는 민정이 농민의 입에 칡뿌리를 물려놓았다. 이 시리즈 기사로 인해 당시 이중구 사장과 손충무 사진기자는 강제 연행돼 집중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정권에 거슬리는 기사들 때문에 수시로 중앙정보부에 불려다녔습니다. 제가 중정에 불려가기엔 제가 아마 14, 15차 이상 불려갔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거슬리는 기사가 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정권과의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준구 사장이 급기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강제 매각을 위한 억지 조작이었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강제 매각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나를 호출하였다. 백태여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부장이 좀 나서서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해보시오. 결국 경향신문은 형식적인 경매를 통해 언론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던 기아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경향신문 지면에서 기존의 비판과 저항 논조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지면에는 양지찾기 운동 시리즈 같은 대도적인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비분관계하고 또 새로운 술을 먹고 편집국에 와서 경향신문 편집국장 책상에 있어갈 날이 없었어요. 맨날 발기죄라고 그래가지고. 그럴수록 독자들은 등을 돌렸고 결국 경영난으로 1974년 지금의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 소유의 문화방송에 흡수 통합되고 맙니다. 이후 권력의 임에 의해 왜곡됐던 언론의 과거사, 이들을 둘러싼 정치공방 속에서도 진실규명의 공소시효가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도요, 최고의 바렌부스를 자랑하는 신문사를 그렇게 쉽게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언뜻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당시는 좀 상황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 언론도 기업이다 보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경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매각 당시 경향신문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정부가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경향신문에 빌려준 돈을 갑자기 회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이 자금난에 몰렸고 또 이 경향신문을 인수한 곳이 바로 기아산업이라는 곳인데요. 기아산업은 언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더욱이 자체 경영도 어려워서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후 재벌 재단 시기를 거쳐서 사원 지주제, 다시 말해서 사원이 주인인 언론사로서는 이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부산일보의 경우는 정수장학회가 지금도 지분 100%를 갖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일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겪기도 했고 부산일보 구성원들은 지금도 정수장학회 이사진의 민주적 구성 등 소유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염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